안녕하세요. 이윤하 교수의 문학TV입니다. 2주년 동화집 마음의 꽃다발을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동화는요, 대나무 스케이트입니다. 대나무 스케이트, 어떤 스케이트일까요? 저는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스케이트를 제법 잘 탔는데요. 겸손하지 못했던 거죠. 방심한 사이에 다리가 부러져서 3개월 동안 깁스를 하고 중학교에 입학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나무 스케이트를 한번 타본다. 굉장히 호기심이 드는데 잘 탈 수 있을까? 약간 겁부터 나고요. 이 이야기가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대나무 스케이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무 스케이트. 항마을 널따란 항못은 여름에는 아이들의 수영장이 되어주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이 되어주었습니다. 항못이 꽁꽁 얼었습니다. 낯선 아이들이 항못 얼음판에 나타났습니다. 항마을 아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대나무를 쪼개어 만든 대나무 스케이트를 발바닥에서 꺼내어 들고 주춤주춤 뒤로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아이들이 들고 온 번쩍번쩍 빛나는 칼날 같은 스케이트를 정신없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항마을 아이들은 대나무 스케이트를 타고 노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게 느껴졌어요. 아이들은 하나 둘 못 밖으로 나갔습니다. 낯선 아이들과는 왠지 서먹서먹해서 같이 놀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얘들아, 같이 놀자. 우리들은 서울에서 왔어. 너희들은 이 마을에 사니? 나는 동남이고 얘는 내 친구 은종이야. 서울 아이들이 말을 걸어도 항마을 아이들은 꼴먹은 벙어리처럼 우두커니 서서 스케이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서 있으면 미안해서 어떻게 스케이트를 타겠니? 빨리 들어와. 동남이와 은종이는 스케이트를 타면서 자꾸 손짓을 했습니다. 넓은 항못을 빙빙 돌기도 하고 한쪽 다리를 높이 쳐들면서 재주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타자. 서울 아이들한테 항못을 빼앗길 수는 없지. 철수는 귀옛말로 아이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이들은 머뭇머뭇하다가 항못으로 들어왔습니다. 철수가 먼저 대나무 스케이트를 고무신 밑에 놓고 스르르 얼음판을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야, 너희들 정말 기술 좋구나. 그걸 가지고 어떻게... 얘들아, 우리 한번 바꿔서 타보자. 정말 재밌겠다. 서울 아이들은 신기해서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철수와 항마을 아이들은 좋아서 입이 해 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스케이트를 신고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뒤뚱뒤뚱 비틀비틀 하다가 엉덩방아를 자꾸 찧었습니다. 서울 아이들도 대나무 스케이트를 탈 수 없었습니다. 얘들아, 우리들이 스케이트를 가르쳐 줄게. 너희들은 대나무 타는 법을 가르쳐 줘. 서울 아이들과 항마을 아이들은 사이좋은 친구가 되어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나무 스케이트 잘 들으셨나요? 이 동화를 보면서 문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문화에 대한 정의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역사, 환경, 정신 등 인간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인간의 삶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건 되게
높아, 가치가 있어, 이건 아니야 라고 재단할 수 없으며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바로 문화에 대한 바른 인식이라고 생각해요. 문화의 상대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화는 시대와 또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바로 문화의 상대성이고요. 아, 내가 생각할 때 저것은 되게 세련되지 못했어. 불편해. 그리고 쓸데없어 보여. 굉장히 미개해 보여. 촌스러워라고 해서 배타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거나 아, 저건 굉장히 편리한데 좋아, 선진적이지 라는 생각에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그런 태도 역시 지양해야 합니다. 이건 역시 편견과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이며 굉장히 획일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어떤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조화롭다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조화와 융합하는 어떤 그런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학교 생활, 그런 가족의 생활, 그런 사회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조화가 진정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가져왔어요. 조화롭다라는 뜻은 서로 잘 어울려서 모순됨이나 어긋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항못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싶어서 온 친구들, 시골 아이들과 서울 아이들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하지만 잘 어울려 놀게 되고 서로 다른 것, 낯선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또 가르쳐 주면서 서로 융합하고 뒤섞여서 조화롭게 재밌게 지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조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학문 간에도 융합이 필요하다. 융복합을 통해서 창의적인 사고를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우리는 더 어떤 좋은 방향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는 조화와 융합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 있는가 한번 다시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융합하다라는 것은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여지는 것이고 둘 이상의 요소가 합쳐져서 하나의 통일된 감각이 일어나는 것이다. 다른 것들이 비슷해지거나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고요. 서로 살펴야 되고 또 때로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충돌은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설득과 또는 이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어떠어떠하다라는 것들, 우리가 특히 스케이트를 잘 타고 싶어, 더 재미나게 놀고 싶어라고 하는 통일된 감각을 통해서 더 폭넓게, 더 확장된 사고와 행동으로서 스케이트를 타게 되는 아이들의 모습, 이게 바로 융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도 이은하 교수의 문학TV였습니다. 다음 시간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올지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